코딩 테스트 준비를 시작하려니 고민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게 어떤 언어로 시험을 보는 게 좋을까입니다. 그동안 써왔던 언어로 시험을 볼지, 써본 적은 없지만 회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언어로 볼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언어를 배워서 시험을 볼지 여러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할지, 잘하는 언어가 없다면 어떤 언어로 시작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연봉을 가장 많이 주는 언어들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C++, 자바, 파이썬, 여태까지 써왔던 언어와 새로운 언어 가운데 고민 중이신 분들 중에 기존의 C++, 자바, 파이썬 중에 하나를 사용하셨다면 저는 큰 고민 없이 기존 언어로 코딩 테스트를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본 문법을 이미 익혔기 때문에 아무리 쉬운 언어라도 새로 배워서 준비하는 것보다 빠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파이썬이 쉽다던데? 라고 고민하실 수 있지만 이미 자바, C, C++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신 경험이 있다면 이 언어로 코딩 테스트라는 산을 빨리 넘기고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싶었던 언어는 따로 공부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언어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라 웬만한 코딩 테스트는 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 언어를 잘하면 다른 언어를 배우는 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잘해야 되기 때문에 애매하게 아는 상태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언어를 깊이 이해해서 한 우물을 파는 게 결국 나중에 원하는 분야가 정해지고 새로 준비하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직을 준비하는 개발자들이 항상 느끼는 벽이 전문성의 부족입니다. 이것저것 많은 걸 다뤄봤지만 막상 이직을 하려면 나만의 전문성, 즉 무기가 필요한데 그게 없는 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한 우물을 깊게 파는 습관을 들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잘하는 언어가 없는 경우, 기존에 잘하던 언어가 없거나 아니면 있는데 위 세 가지 언어가 아닌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스위프트로 개발한 경험이 있고 iOS 기반의 커리어 패스를 이어가려고 한다면 저는 스위프트를 추천드립니다. 이건 C++, 자바, 파이썬을 추천한 것과 동일한 논리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나는 iOS 개발자가 될 거야 라는 뚜렷한 방향성을 정해놓고 취업을 준비하지 않고 빨리 개발자로 취직하고 싶어 하실 텐데 C++, 자바, 파이썬이 아니라면 내가 자신 있어 하는 언어를 가지고 코딩 테스트를 응시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신 기존 개발자나 애초에 잘하던 언어가 없던 분들이 새로 배우기에는 파이썬을 추천합니다. 우선 파이썬은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것으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C++를 주로 사용하고 강의를 하려고 자바를 공부했고 개인적으로 웹 크롤링, 자동화, 머신러닝 수업을 들으며 파이썬을 가볍게 배웠는데 파이썬은 정말 쉽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C++를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바를 배우는 것도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바만의 문법이나 라이브러리 등을 익혀야 됐기 때문에 시간이 소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배열에 3이라는 숫자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for int i는 0부터 i가 a.length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하면서 if a의 i번째가 3인지를 보고 return true라고 구현할 겁니다. 코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 봤다면 괄호 안에 i는 0, a.length, i++이 각각 어떤 의미인지 추측도 하지 못할 겁니다. 물론 배우기 어려운 문법은 아니지만 누군가 자바로 코딩을 하려면 배워야 하는 기본 문법이 이런 간단한 구문 하나에도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파이썬의 문법과 라이브러리는 거의 영어를 쓰는 것처럼 직관적인 것들이 많아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a라는 배열에 3이라는 숫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if 3인 a, return true 라고 구현하면 됩니다. 영어를 프로그램으로 번역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어 문법과 거의 동일하고 자바의 코드에 비하면 프로그래밍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봐도 대충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문법이 간단합니다. 파이썬을 추천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렇게 쉬운 언어가 점점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4차 산업 관련 업계에서도 주류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핫한 빅데이터, 머신러닝, AI와 같은 분야는 대부분 파이썬을 사용합니다. 물론 파이썬 외에도 R, C, 자바 등도 사용되지만 불과 몇 년 전에는 파이썬이 많이 사용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독보적인 1위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언어가 쉽고 간단해서 사용자가 많아지고 사용자가 많으니 좋은 라이브러리와 커뮤니티가 많이 생겨나고 그러니 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사용자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에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장점을 가진 파이썬은 웬만한 코딩 테스트에서 지원하는 언어이기도 하니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거나 새로 배울 언어를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파이썬을 추천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연봉을 가장 많이 주는 프로그래밍 언어, 취업이 잘 된다는 기준에서 자바와 파이썬이 가장 유리하고 그 중에서도 파이썬을 추천드렸는데 이런 언어들이 연봉도 가장 많이 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 미국과 한국의 개발자 연봉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미국의 개발자들을 봤을 때 중위 연봉이 가장 높은 언어는 스칼라와 고우입니다. C++, 자바, 파이썬은 저 아래에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 아래도 1억 4천 정도의 연봉을 받는 천조국입니다. 그래도 스칼라와 고우의 연봉이 자바, 파이썬보다 높다는 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왜 그럴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근에 핫해지고 수요가 급격히 느는 데에 비해 전문성을 갖춘 개발자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언어를 잘 기억해두고 국내 개발자들의 연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C++, 자바, 파이썬 개발자들의 초봉은 보기 좋게 3천만 원으로 동일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의 평균이 연 3천, 월 250 수준으로 통일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연차가 차감에 따라
따라서 편차가 심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개인의 역량, 사회생활, 회사에서의 운 등의 영향을 받아 연봉을 올릴 수 있는 여지는 많지만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핫했던 고우와 스칼라는 어땠을까요? 역시나 국내에서도 초봉 5천이라는 가장 높은 액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쉬운 건 고우는 그나마 모수가 꽤 됐는데 스칼라는 워낙 국내 수요가 적어서 설문에 참여하신 개발자분들도 많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고우와 스칼라 개발자들의 초봉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지만 그래도 제가 자바나 파이썬을 추천하고 특히나 새로 배우실 분들에게 파이썬을 추천한 이유는 이 언어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어들에 대한 수요가 많고 그만큼 개발자도 많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고 실무를 빨리 경험하기에는 제격입니다. 특히나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천재 프로그래머가 되실 분이 아니라면 실무를 많이 경험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길이기 때문에 고우와 스칼라와 같이 수요가 적은 언어를 배우며 취업이 지연되는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자신 있게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면 각 업계별로 어떤 언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자바는 대부분의 업계에서 1위이고 못해도 2위 안에 듭니다. 2위를 벗어난 업계는 하드웨어와 게임뿐이고 이 업계들에서는 C, C++, C# 혹은 파이썬이 상위권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취직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C++, 자바, 파이썬 중 한 언어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리되 셋 중에 아무런 경험이 없다면 파이썬으로 시작해서 실무를 최대한 빨리 경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외로 취업할 것을 목표로 하시거나 취업을 할 때까지 시간 여유가 있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면 고우를 추천드립니다. 국내 사정을 고려했을 때도 수요가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고 최근에 인기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잠시 있다가 사라질 언어는 아닐 것 같습니다. 빠른 취업을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도전적인 선택을 할지 잘 결정하셔서 어떤 언어로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저는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